인생 이모작은 우리가 첫 번째 농사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했어요. 첫 번째 농사를 짓느라고. 근데 인생 이모작은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 이모작이니까 그냥 뭐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45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식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인생 이모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0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남은 인생 그냥 여가만 즐기다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다만 이 인생 이모작을 할 때 중요한 건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준비를 잘 해둬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권석 PD 겸 작가님을 모시고 나이 50에 소설가 지망생으로 공부를 시작한 과정, 그리고 신인 작가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석 PD입니다. (1993년에) MBC 예능 PD로 입사를 했고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무한도전을 처음 연출했고 놀러와를 처음 만들었고 이제 기획한 프로는 진짜 사나이와 아빠 어디가를 최초 기획했습니다. MBC를 먹여 살리신 분입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 아무튼 그러다가 2022년 넥서스 경장편 공모전에서 스피드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작도 아니고 우수상도 아니고 대상을 받으신 바로 이 작품. 예.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두 번째 소설 리무진의 여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냥 신인 작가로 살고 있는 권석입니다. 저는 첫 책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 책은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니까 기대를 하면서 재밌었어요. 근데 두 번째 책이 금세 나왔는데 두 번째 책도 뛰어넘는, 전작을 뛰어넘는 재미가 있더란 말이죠. 나는 보면서 권석 선배님이 그 짧은 시간에 작가로서 성장해 가는구나 싶어서 너무 놀라웠거든요. 이런 두 작품을, 멋진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 성장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로드무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스피드 같은 게 이제 성장 소설이죠. 이거는 네. 요 우기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수영부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수영부에서 성장하는 얘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리고 또 아빠도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는데 약간 이제 약물 문제, 도핑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 추락하고 마는데 그 비밀을 캐내는 얘기도 있었고 주인공 우기의 어떤 이제 수영 선수로서의 성장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담았고, 예, 리무진의 여름은 이 친구가 리무진이에요. 그래서 리무진이라는 친구가 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옛날에 이제 새엄마가 있었거든요. 네. 새엄마가 미국으로 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새엄마를 찾아가는 여정,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 여정을 담은 그러니까 로드무비를 또 이렇게 소설로 담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서 문단 데뷔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문예창작과 학생들이라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공모전 수상한다라는 거는 20대도 쉽지 않은 일인데 50대 직장인, 게다가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준비하는 이런 50대 직장인이 이런 쾌거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난 궁금해요, 진짜. 네, 저도 사실은 뭐 이 책을 써야겠다,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건 만 50이 돼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 저도 뭐 문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어떤 강좌 같은 걸 들었어요. 소설을 쓰는 강좌. 근데 가보면 굉장히 제 또래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50대 소설가 지망생들이 많구나. 어느 반에 들어가면 제가 오히려 주니어야. 아, 진짜? 그러면 60대, 70대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멋지다. 많고. 그러니까 약간 뭐 문학소녀로서의 꿈을 이제 애 다 키우고 대학교 다 가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좀 그때 가서 아마 못했던 걸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는 왜 문해학교에서 나이 70대, 80대 할머니들이 한글 배워서 시 쓰고 막 그러신다면 이제 우리 세대는 그냥 애 다 키우고 퇴직하고 나서 아예 그냥 소설을 쓰러 나시는 분들이 있구나. 멋지다.
예, 그래서 소설가 지망생들이 은근 많습니다. 나이대 5, 네. 60대. 네. 뭐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받은 거고 어떤 비결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 제가 문학 강의, 글쓰기 강좌를 듣는 거를 추천해요. 우선은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 노베이스니까 소설이 뭔지, 글 쓰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그러니까 돼요. 강의를 들으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라. 요즘 뭐 문화센터에도 많이 있고, 줌 강의도 많이 있고, 이렇게 또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네. 학원처럼. 그래서 비결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글쓰기 강좌를 들어라. 강좌를 듣는다. 두 번째는 같이 쓰는 거예요. 아하. 그럼 강좌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쓸 수 있고 또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스터디 같은 걸 꾸밀 수 있거든요. 매주 뭐 이렇게 단편을 써도 되고 예. 장편을 어떤 일정 부분 쓴 다음에 그걸 갖고 합평이라는 걸 해요. 합평. 서로 코멘트를 해주고 좋은 점, 장단점을 찍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제일 스터디의 제일 좋은 점은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 그렇지. 마감이 스스로 마감이 있어. 이걸 내야 돼. 이걸 합평을 받으려면 내야 돼. 그 데드라인까지. 예. 그리고 기왕이면 잘 써서 내야 돼. 왜냐면 보는 사람들은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쪽팔리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야, 이거 되게 괜찮네. 예. 그 데드라인 시스템이다. 효과가 창작을 하는데 최고 효율성이 있는 건 그 데드라인 효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쓴다는 게 두 번째 팁일 수 있고 네. 세 번째 팁은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로 새벽에 한 5시 일어나서 한 2시간 씁니다. 2시간 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 준비하고 갔다가 와서 와서는 좀 운동을 해야 돼요. 글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글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와서 써야 될 것 굉장히 같은데? 힘드니까 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 손목 그런 거, 목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주고 밤에 그다음에 읽어야 돼요 또. 그렇죠. 인풋이 있어야 되고. 좋은 글을 읽어야지. 계속 읽어야 되고. 그런 루틴을 했어요. 새벽 글쓰기, 저녁에 운동하고 밤에 읽기. 우와. 그리고 주말에 좀 몰아서 쓰기. 주말을 좀 잘 활용해서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제 팁은 우선 글쓰기 강좌를 들어라. 같이 써라. 루틴을 만들어서 지켜라.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근데 우리가 인생 이모작을 할 때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특별히 글쓰기를 선택하신 선배님만의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농사는 또 어떻게 보면 제 의지라기보단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했어요.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뭐 성적 맞춰서 과 가고 그다음에 또 뭐 취직할 때 취직하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날 받아주는 회사에 가는 거지. 그렇죠. 저도 이제 PD는 재미있게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 마음대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작가와의 뭐 방송국에서 편성과 또 방송국의 니즈, 연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롯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건 재밌으니까, 창의적인 건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이제 생각이 내가 오롯이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글쓰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볼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선은 글쓰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자, 글쓰기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쓰기는 우선 초기 자본이 안 들어요. 인생 일모작을 하는데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냥 쓰던 노트북. 임대료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어디 뭐 이렇게 도서관 너무 잘 돼 있어요. 도서관 그 지역 도서관 너무 잘 돼 있고, 네. 뭐 카페, 집에서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초기 자본이 너무 안 들고 뭔가 이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소설을 생각해요. 뭐 아침에 눈 뜨면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 얘를 죽일까 살릴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짬나면 또 뭐 그런 생각. 밤에 자다가도 그런 생각. 꿈꾸면 이거 괜찮은 거야 하면서 메모하고 잠자리에서 좋은 단어나 좋은 어휘 보면 또 뭐 스마트폰에 메모리하고 삶의 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글쓰기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역시. 또 우리가 또 인생의 선배니까 또 뭐 일반 대중에게도
뭐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도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즐거움을 줄 수 있죠. 아, 그렇죠. 웃을 중요하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글쓰기의 장점이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있어 보여요. 작가님. 괜히 작가 그러면 뭔가 있어 보여. 이거 책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있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이게 나이는 어떤 축복이에요. 이 바닥에서. 왜냐하면 이 문학이라는 게 소설이라는 게 결국은 인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건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살아온 걸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특히 어떤 직업에 자기 직업적인 노하우와 네. 굉장히 좋은 소재잖아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고 특히 좋은 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인생에서. 네. 예. 소설도 인물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예능국에 PD로 있으면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렇죠. 매니저부터 해서 가수, 개그맨, 연기자, 그리고 같은 동료 PD들. 정말 다양하고 또라이들 정말 많고 정말 진상들 너무 감사해. 그런 분들이 다 소재야. 아, 감사하구나. 그분들이 다 소재야. 다 캐릭터 막 독특해 막 저런 사람이 있을까 현실에? 근데 현실에도 정말 있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래서 뭐 그런 거가 다 글쓰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이 말씀이 와닿는 게 제가 나이 50이 넘어가고 나면서 뭐가 힘들었냐면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밤을 새야 되는데 밤을 새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30대들은 너무 밤을 잘 새. 그래서 체력면으로 내가 딸리는데 내가 얘들이랑 이제는 체력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는 밀리겠구나. 그렇다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나는 책 쓰기라고 생각하는데 딱 지금 말씀이 맞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되는 어떤 분야가 있고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네. 20대 체력으로 승부하는 곳에 나이 60 넘어서 가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돈은 되나요? 이 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왜? 이 소설로 돈 벌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김민식 PD님은 또 뭐 다른 책을 많이 어떻게 보면 뭐 실용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기계발서죠. 자기계발서, 네, 실용서 뭐 네. 그런 서적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안 팔려요. 이 문학 소설은 소설은 안 자기계발서도 잘 안 팔려요. 근데 뭐 하여튼 예. 출판은 다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요즘 문학 워낙 소설은 더더욱 그렇죠. 누가 책을 읽어요? 안 읽죠. 아무도 안 읽어. 책을 돈은 참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돈을 인생 바라고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바라고 이런 이제 문학적인 글쓰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뭐 약간 이제 필을 받았어. 그래서 전업 작가로 하겠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정말 말리는 거죠. 절대 그냥 취미로 해라. 취미로 글 쓰는 해라. 거. 아니면 뭐 직장을 취미로 하든지 절대로 잡고 있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럭키하면 운이 좋으면 이 돈이 따라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돈은 따라오는 것 같고 뭐 돈이 되는 게 오히려 이런 책 인쇄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제 판권, 영상화 콘텐츠를 판권, 만들었을 때 판권, 영상화 판권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많이 할 수 있고 뭐 뮤지컬도 될 수 있고 또 연극으로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뒤에 따라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인쇄도 네. 그래도 그냥 뭐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이제 쌓이는 게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큰 돈은 안 됩니다. 그건 꼭 생각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 글쓰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먼저 이 길을 걸어오신 선배로서 들려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예, 그래서 우선은 글쓰기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한테는 네. 우선은 저질러 봐라.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한번 써봐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도 있고 요즘은 또 뭐 인스타 같은데 짧게 사진이나 뭐 그런 걸로 돼서 짧게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까. 예. 우선은 저질러 보고 그래도 뭐 손해 볼 건 없어요. 아까 그렇지. 말한 것처럼 뭐 자본이 안 되니까 손해 볼 건 없어요. 한번 저질러 봐라. 아니면 말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처럼
강좌를 들어라. 들어라. 그래서 빨리 기본기를 좀 배우고 요즘 어떻게 이 문학계가 돌아가는지 트렌드를 하고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보고 또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듣고 그래서 강좌를 들어라. 처음 글 쓰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저질러라, 강좌를 들어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써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스터디 멤버들을 짜가지고 짜서. 같이 읽고 쓰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터디가 2개 있어요. 읽는 스터디 하나 있고 쓰는 스터디 하나 있고 또 아직도 강좌가 있으면 들어요. 장편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장편반에 가서 이렇게 수상 작가인데도 여전히 공부를 하시는구나. 선생님의 배움의 내공이 길은 있으니까. 멀고도.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써라. 같이 써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편 소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단편에서 쇼 붙이려고 하지 말고 장편으로 넘어와라. 그냥 단편에서 한 습작 5개 했으면 그 다음엔 장편으로 넘어와라. 왜냐하면 단편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거기 달려든 사람이 너무 많아. 경쟁률이 너무. 근데 오히려 장편은 좀 경쟁률도 줄어들고 진입장벽이 높구나. 왜냐면 그걸 다 완성을 하기까지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빨리 장편으로 넘어와서 장편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웹소설도 있고 또 드라마도 쓸 수 있어요. 대부분. 그다음에 요 뭐 청소년 소설, 성인 소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에게 인생 이모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인생 이모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농사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했어요. 첫 번째 농사를 짓느라고. 그렇죠? 저도 뭐 고시도 보고 뭐 여기저기 시험도 보는데 다 떨어지고 간신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인풋과 열정과 희생을 한 거죠. 근데 인생 이모작은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하고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계급장 떼고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생 첫 번째 농사 졌던 만큼은 최소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준비와 열정과 희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인생 이모작이니까 그냥 뭐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우선은 경험이 있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잖아요.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거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은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좀 애 다 대학 보냈고 그렇지. 예. 먹고 살 걱정 어느 정도 조금은 그렇죠.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 그다음에 어떤 처음 시작하는 새로 시작하는 열정,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 예,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45플러스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도 우리 건숙 선배님처럼 새로운 도전 막 저녁에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퇴근 후에 막 학원 다니고 막 젊은 작가 지망생들과 스터디 이러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인생 이모작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